자, 일이 벌어졌습니다. 네. 우리가 경기 중에 봤죠? 덴벨레가 우뎀, 그때 이제 바이언의 황제 톨리소,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황제 우스망 덴벨레가 나왔단 말이야.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. 레알의 아자르가 네. 저기 어디야 프랑스였다면 차라리 여기 레바민의 황제들이 모두 모였을 텐데.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황샬. 황샬도 차출이 안 됐죠. 안 됐으니까. 네.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체돼서 나왔단 말이에요. 교체돼서 들어가는데 또 나오는 거야. 그쵸. 그래서 그렇게 못하진 않았거든. 그러니까 그때 교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서 어쨌든 직선적인 돌파 이런 게 있길래 이 선수가 장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잖아요. 그쵸. 그 장점을 좀 불성실한 태도와 이 부상 때문에 못 보여줘서 그렇지. 근데 장점은 역시 볼을 끌고 가는 드리블이나 네. 양발. 그렇지. 양발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 선수가 가진 최대 장점이죠. 근데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교체가 또 되길래 왜 이래? 왜 그러죠? 그랬는데 들어가면서 여기 뒤쪽을 자꾸 약간 이런 맞아요.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야, 이거 또 부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상의 정도가 대표팀을 하차해서 꽤 오랫동안 또 그라운드를 비워야 될 수밖에 없는 큰 부상으로 보입니다. 네.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자칫 9월 내지는 10월까지 우스망 덴벨레가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이 소식이 있더라고요. 일단 그 경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.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. 일단 나와서 57분에 교체 투입이 됐잖아요. 팀은 0대1로 헝가리에게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, 근데 우스망 덴벨레가 투입된 지 2분 만에 안쪽으로 드리블하다가 오른발로 접고 강하게 때린 슈팅이 니어포스트 쪽에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. 골대 제대로 맞았죠. 네, 이 선수가 양발을 잘 쓰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덴벨레가 속도가 붙어있으면 어디서 볼을 찰까, 슈팅이 어디서 나올까를 좀 어렵게 만드는 맞아. 특기가 있어요. 그래서 덴벨레가 그걸 살려서 2분 만에 슈팅을 보여줬는데,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스망 덴벨레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마 2분 정도의 시간은 좀 기습적인 슈팅이었기 때문에 먹혔던 것 같은데, 이후에는 덴벨레가 드리블을 칠 때마다 볼을 좀 빼앗기고 약간 본인이 패스 미스가 나오고 하는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. 그리즈만이 66분에 동점골을 넣어서 1대1을 만들긴 했으나 이후에 덴벨레는 볼 경합 실패만 4번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토마르마랑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.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체 투입된 선수가 다시 교체로 아웃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.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상입니다. 근데 네. 다만 질책성으로 정말 운 좋았을 때 빼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K리그에서 U21 룰 때문에 간간히 이런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 좀 한정된 특수한 경우니까. 그래서 덴벨레는 결국 이렇게 재차 교체가 됐고 유로 2020 하차,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심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덴벨레가 얼마나 부상을 많이 당하고 이 선수의 그냥 부상을 당하는 선수의 경우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. 저는 부상당하는 선수들에서 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나다가 현장 중계를 다니면서부터 그 마음을 바꿔먹었어요. 안타까운 게 있죠. 이거 진짜 골 때린다. 근데 팬들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길어지거나 1번, 2번 이 선수가 성실하게 계속 복귀를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데 부상 복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훈련장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얘기가 있다거나 프리시즌에 몸 상태 관리 잘 안 했다거나 그러면 팬들은 아무리 부상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. 그렇죠. 근데 덴벨레는 둘 다예요. 네. 너무 부상으로 이적한 이후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 자체 애티튜드가 되게 좋은 스타일까지 아니잖아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겹치니까 더군다나 이 선수가 몸값이 싸요. 그건 아니죠. 네이마르를 대체하기 위해서 네이마르가 큰 이적료 바이아웃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 이후에 1억 유로가 넘어가는 이적료로 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. 우스망 덴벨레, 쿠티뉴, 그리즈만. 그리즈만도 이적료에 비하면 기대치에 비하면 아쉽죠. 저는 아쉬운 게 많다고 봅니다만 이 둘은 심각해. 근데 쿠티뉴는 뭐 임대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선수 약간 잊혀진 느낌이 있는데 덴벨레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조금 괜찮을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에는 좀 또 이 선수만 가지고 있는 유형, 좀 직선적인 느낌 그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뛸 수 있다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. 근데 부상으로 또 빠지니까 이거는 빡이 안 칠 수가 없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번 부상은 어떤 부상이냐. 카타르나 라디오의 차비 캠퍼스가 얘기했는데 덴벨레는 최소 3개월 아웃이다. 오른쪽 무릎 힘줄 부위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. 힘줄 부상은 이 선수의 어떤 속도를 살리는 특히 선수에게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무릎 쪽에
보통 뭐 인대 파열이라든지 이에 뭐 맞먹은 혹은 그 이상의 부상을 이 힘줄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. 그래서 추가 테스트를 곧 진행하게 될 거긴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무릎 힘줄 부상 이외에도 이전에 바르셀로나 입단 후에 있었던 부상들을 한번 보세요. 네,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쫙 정리해왔어요. 이 트랜스퍼마켓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 우스만 덴벨레가 뛰어가고 있는 사진에다가 이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부상을 당했고 몇 위에 며칠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만들 정도로 우스만 덴벨레는 이건 완전 실패한 영입이고요. 예전에 베일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베일, 네. 아자르도 이번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. 근데 베일은 사실 이적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본인 역할 다 했어요. 그래도 트로피에 견인을 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튀 얘기가 나왔었던 카카도 그래도 첫 시즌 스탯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자르에 비하면 카카가 선녀다. 근데 아자르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쵸. 우스만 덴벨레도 그렇고 둘이 어쩌면 누가 더 먹튀냐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. 네. 덴벨레가 지금 어쨌든 팀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간의 기간 동안 활약이 꾸준치 못했으니까. 그래서 이거 못 뛴 경기가 도대체 몇 경기입니까? 일단 첫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9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106일의 부상입니다. 그다음, 20경기겠죠. 그다음 근육 부상, 발목, 다시 근육, 햄스트링, 근육, 햄스트링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무릎 힘줄. 그렇죠. 여기 안 알려진 부상까지. 그리고 트랜스퍼마켓이 모든 부상을 다 정리하진 않아요. 맞아요. 약간 굵직굵직한 부상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이외의 부상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되면 뭐 우스만 덴벨레는 기본적으로 이 쿠만의 플랜을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메시고 뭐 그다음에 최전방이 아구에로 그다음에 멤피스 데파이 이쪽이 좀 이렇게 주전조라고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다른 종류의 옵션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거기에 그리즈만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멤피스 데파이 얘기하면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포워드가 굉장히 포화다. 8명이다. 어떤 식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. 뭐 트링캉 임대, 브레스웨이트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,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좀 안타까움이 있음과 동시에 와 내가 바르셀로나 팬이면 진짜 꼴 보기 싫겠다. 네, 지금 보면 바르셀로나 입단한 2017-18 시즌부터 지금까지 4시즌이 흘렀죠. 4시즌 동안 트랜스퍼마켓 기준 등재된 부상은 지금 벌써 12번째입니다. 한 시즌 동안 적어도 3번의 부상을 당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 이 기간들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. 좀 짧은 부상은 이 중간에 있는 근육 문제로 3일 빠진 거. 근데 이것도 어쩌다 한 경기 결장이고 대부분의 부상이 한 달 정도는 평균 기간을 잡고 가는 부상들이기 때문에 긴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. 네, 중간중간에 이제 100일이 넘는 부상 특히나 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서 그나마 다행이지 지금 보면 191일 동안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. 이 정도로 이 선수의 부상 이력은 굉장히 심각했다. 그래서 더 팬들은 덴벨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게 있는데 게다가 이번 부상은 하필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. 요즘에 바르셀로나 쪽의 어떤 보도들을 보면 잉여 자원들을 팔아서 이적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. 그 중에는 역시나 덴벨레의 얘기 역시도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럼요. 우스만 덴벨레가 계약은 내년에 만료가 돼요.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올 여름에 팔아서 최대한 이 선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전력 보강에 나서든지 하는 방식을 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근데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에 올해 어쩌면 10월, 11월까지 길어질 수 있는 회복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죠. 축구적으로 빼고 그다음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재정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생각해봐도 이적료 회수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거 그렇게 계산한 예전에 표가 있었어요. 이 선수에게 나가는 주급이 있을 거 아니야. 물론 출전수당 이런 거는 이제 못 뛰는 거는 빠지겠지만 기본으로 나가는 주급이 있잖아. 그럼 이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축구적으로 치환되지 않고 그냥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? 그렇죠. 그냥 이 주급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야. 주급값을 하지 못한 채 전혀 그냥 받고만 간. 그러니까 가서 뛰는데 못하는 것보다 뛰지도 못하는 거 이거는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와 도려내고 싶은 어떤 그 부분일 거란 말이야. 그렇죠. 근데 사람이고 선수다 보니까 쉽게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. 네. 물론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덴벨레가 하차했다 한들 전력 누수가 있다 보기는 어려워요. 일단 주전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 윙포워드를 만약 세웠을 때 그리즈만은 한 자리 차지하고 여기에 코망도 있고 코망이 지금 출산휴가를 가서 두 번째 명단제가 됐을 뿐이지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. 거기에 더해서 토마르마도 뛸 수 있고 이 선은 어쨌든 풍부하다고 봐야 되는데 덴벨레가 빠진 것의 이탈은 그래서 이 프랑스보다는 역시나 소속팀 바르셀로나의 타격이 크다.
특히나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를 소화 중인 아라우호가 경기 전 마지막 훈련 세션에서 근육 통증을 느껴서 또 부상이구나. 네, 또 지금 부상으로 경기 결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바르셀로나가 이제 쿠만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 뭐 데파이도 그렇고 좀 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오른쪽에 에메르송 그다음에 뭐 또 누구야 저기 에릭 가르시아 이렇게 해서 아구에로도 그렇고 이런 좀 플랜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노려야 되는데 쉽지 않다. 그쵸. 그리고 그중에 덴벨레도 아마 큰 좀 마음에 짐일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